아불카셈과 다르다네의 만남. 나는 카이로의 보석 세공인 압델라지즈의 아들이었다. 아버지는 상당한 재산가였지만 이집트 왕의 끝없는 질투와 탐욕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결국에는 고향을 떠나 이곳 바스라에 정착하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부자이던 상인의 외동딸과 결혼했다. 나는 두 분의 사랑이 맺은 유일한 열매였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두 분이 남긴 엄청난 재산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젊은 혈기로 재산을 물 쓰듯이 낭비했다. 좋게 말하면 내 자유분방한 성격, 나쁘게 말하면 심한 낭비벽을 과시하면서 아낌없이 살았다. 그러다 보니 2, 3년이 되지 않아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은 모두 바닥나고 말았다. 잘못된 행실을 뒤늦게야 후회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나는 바스라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내 처참한 모습을 이곳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힘겨운 삶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유일하게 남은 재산인 집을 팔았다. 그리고 상인들 틈에 끼어서 무쇠를 찾았고 다음에는 다마스로 갔다. 아라비아 사막을 건넜으며 파란 산도 넘었다. 그리고 마침내 카이로에 닿을 수 있었다. 아름다운 집, 휘황찬란한 사원. 나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때 아버지 압델라지즈가 태어난 고향에 내가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그러자 한숨이 새어나왔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혼자서 울먹였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셨다면 당신께서는 부와 명예로 인해 다른 이들의 시샘의 눈길을 받으셨던 이곳에 당신 아들은 비참한 몰골로 서 있는 것을 보셨다면. 한없이 서글픈 생각에 잠긴 나는 나일 강변을 따라서 정처 없이 발길을 옮겼다. 내 뒤편으로는 왕의 궁전이 보였다. 한 처녀가 창가에 기대어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발길을 멈추고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마 그녀도 내 눈길을 느꼈을 것이다. 그녀는 곧 창가에서 멀어졌다. 어스름이 내리면서 밤이 되었지만 나는 적당한 숙소를 마련할 수가 없었다. 결국 성 근처에서 쉴 만한 곳을 찾아 자리를 잡고 누웠다. 하지만 나는 편히 쉴 수 없었다. 그 처녀의 얼굴이 계속해서 눈앞에 떠올랐다. 그녀와 사랑에 빠진 듯한 기분이었다. 차라리 그녀를 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녀가 내 눈길을 눈치채지 못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그녀를 향한 부질없는 사랑은 생각지 말자. 그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볼 수만 있어도 나는 행복할 거야. 다음 날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안고 그 창문 아래로 달려갔다. 그러나 내 소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괴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에도 그곳을 찾았다. 그녀가 있었다. 나는 한없이 기뻤다. 그녀는 내 뜨거운 눈길을 느꼈던지 엄숙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무례하군요. 누구도 이 성의 창문 아래에서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모르나요? 빨리 물러서세요. 여기에 있다가 왕의 병사들에게 붙잡히면 죽음을 면치 못할 거예요. 나는 그 말에 놀라서 달아나기는커녕 땅바닥에 얼굴을 조아리며 그녀에게 절을 했다. 그리고 얼굴을 들면서 그녀에게 말했다. 아가씨, 나는 이방인입니다. 카이로의 풍습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카이로의 풍습을 알게 되더라도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볼 수 있다면 목숨조차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경솔한 사람이군요. 당장 노예들을 불러서 당신의 무례함을 벌주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창가에서 멀어졌다. 그때 나는 그녀가 분을 참지 못하고 정말로 사람을 불러서 나를 벌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무장한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 달려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것이 위협이 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환한 모습에 충격을 받아 내가 처한 위험조차 느낄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그날 밤은 그야말로 악몽이었다. 사랑의 열병이었던지 심한 고열에 피가 펄펄 끓어올랐다. 게다가 지독한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그녀를 다시 보겠다는 열망, 그녀가 다정스레 나를 맞아줄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희망으로 내 열정을 달랠 수 있었다. 그런 열정에 휩싸인 채 나는 다음 날에도 나일 강변을 달렸고 전날과 똑같은 장소에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예상 밖의 대담한 모습에 나는 겁이 났다. 멍청한 사람.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어떻게 다시 올 수가 있죠? 빨리 이 궁전에서 멀리 달아나세요.
당신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거라고요. 그래도 내가 꼼짝하지 않자 그녀는 체념한 듯 이렇게 말했다. 하긴 누가 당신 고집을 말리겠어요? 걱정이에요. 조만간 당신에게 벼락이 떨어질지도 몰라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말에 겁을 먹었겠지만 나는 그녀에게서 멀어지기는커녕 더욱 애틋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름다운 여인이여, 사랑에 빠진 남자, 아무런 희망도 없이 당신을 사모하는 남자가 그까짓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살 수 없다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겁니다. 저런. 정말 고집불통이군요. 알겠어요. 그럼 시내로 나가서 낮 시간을 보내고 해가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세요. 그리고 그녀는 창가에서 멀어졌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사랑의 환희에 휩싸이고 말았다. 나에게 떠나라고 했던 그녀의 완강한 명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달콤한 명령에는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한 듯 내 고집이 꺾이고 말았다. 조만간 맞이할 즐거움을 생각하며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이제 내 가련한 운명을 한탄할 필요가 없어. 그토록 냉정하기만 하던 그녀가 내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나는 숙소로 돌아갔다. 그리고 가장 멋진 옷으로 갈아입고 몸에 향수까지 뿌렸다. 밤이 되었을 때 내 사랑이 기다리는 곳으로 달려갈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어둠을 뚫고 그녀의 창을 향해 달렸다. 창문 밖으로 긴 밧줄이 늘어뜨려져 있었다. 나는 밧줄을 타고 올라갔다. 방 2개를 지나 화려한 가구들로 꾸며진 3번째 방에 이르렀다. 한가운데 은으로 만든 의자가 놓여 있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 화려한 가구들에 관심을 가졌겠지만 나는 그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그녀만이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아,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자연이 그녀를 그처럼 완벽한 여인으로 만들었던 걸까? 아니면 사랑에 흘렸기 때문에 내 눈에 그녀의 결점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걸까? 아무튼 나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취하고 말았다. 그녀는 나를 은으로 만든 의자에 앉히고 자신도 그 옆에 다소곳이 앉았다. 그리고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냐고 물었다. 나는 한 점이 거짓도 없이 모든 이야기를 그녀에게 해주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었다. 운명의 여신이 나의 처량한 신세를 슬퍼해주는 듯했다. 그 연민, 그 가녀린 심장을 울린 연민 덕분에 나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가 되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가씨, 불행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슬퍼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아가씨가 내 불행을 함께 가슴 아파해 주는데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우리는 점점 깊은 대화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재치 있게 대화를 이어갔다. 내가 그녀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듯이 그녀도 내게 무관심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